안녕하세요. 다운교육에서 수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되면서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공통수학 1, 2를 가르치고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중학생과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 1학년 공통수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예비 고1 학생들과 이제 진짜 고1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선행 정말 열심히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고1 되는 학생들 새로 항상 매년 만나게 되면 고등학교 때 뭐 수상하는 한 4-5번씩 하고 뭐 어디까지 미적까지 뭐 선행했어요.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실제로 같이 내신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행은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했지만 이게 실제 시험까지 연결되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선행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목을 아예 처음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들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아마 공부를 할 텐데요. 저도 아주 예전에는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을 꽤나 많이 수업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뭐 다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이게 중학생 학생들한테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100%다 말해주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초점을 맞출 때 이런 단원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단원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라고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시켰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중학교 때 아마 선행을 하면서는 이게 스킬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공통수학 1에서 어떤 단원들이 있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무슨 내용이 있구나 위주로 아마 공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자체도 이게 빠른 풀이나 쇼컷 풀이보다는 조금 더 정석적인 풀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처음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기본 개념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도 어떻게 공부를 할지, 사실은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중학교 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공부를 할 때 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조금 길게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학생들하고 제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냐면, 우선은 내가 이제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고 답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풀이가 쓰이고, 그리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어떤 공식들,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석적으로 풀었을 때는 풀이가 조금 길게 풀리는 문제들도 제가 내신에 맞춰서 조금 더 쇼컷으로 풀이를 위주로 해서 좀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수학이라는 게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이제 혼자 자기 탐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먼저 점수를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걸 나오면 나는 정말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조금 반복적인 학습을 제가 위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에 학생들이 방학 때까지는 이제 예비고1로서 살다가 이제 3학년 3월이 딱 되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그런 괴리가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1학기부터는 내가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가짐을 바꿔서 내가 이제 고1이다, 나는 시험을 지금 준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작년까지와 다르게, 올해까지죠. 올해까지와 다르게 내년에는 등급제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정말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등급 학생들 거의 2등급까지가 이제 내년부터는 1등급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1등급하고 2등급의 퍼센트가 좀 많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표에 1이 찍히냐 2에 찍히냐에 따라서 수시를 쓸 때 좀 많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진짜 1등급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사실 1등급은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되는 시험입니다. 정말로 제가 만나봤던 학생들 중에서도 한 문제 삐끗해서 틀릴 뻔하다가 찍어서 맞춰서 1등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 잘하던 학생인데도 그날 이상하게 실수를 하나 해서 한 문제 틀려서 2등급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들이 꽤나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1등급까지는 사실은 정말로 운도 따라주면서 내가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지 나오는 그런 등급이었다면, 사실 공부를 했을 때 2등급까지는 노력으로서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추세에서는 지금 현 2등급까지가 1등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노력으로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나는 내신을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건 내가 당장의 시험을 봐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요즘에 특히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제가 올해 3월에 이제 학생들을 제가 하고 있는 반에서 처음 맡았을 때 생각보다 너무 잘 풀고 성실하고 공부도 너무 이제 뭐 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되게 성실하게 문제를 푼다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내신을 봤을 때 평소에 하던 것보다는 점수가 조금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성실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왜 그만큼의 점수까지 따라주지 않지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 풀이를 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고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돼라는 것들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후 전에부터 이제 선행도 좀 많이 하고 공부도 스스로 나는 수학을 꽤나 잘하는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보다는 본인이 더 익숙한 풀이에 조금 더 계속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정작 50분에 맞춰서 봐야 되는 그 시험에서는 자기가 평소에 풀던 방법으로는 그 시간 내에 다 문제를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평소에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학생을 보면서 약간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 얘기를 꼭 해주면서 본인이 편한 방법, 내가 익숙하고 내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내가 손으로 줄줄 쓸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 내신을 학생들하고 하면서 이 방법이 최적이고 이렇게 해야 시험 점수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풀이를 좀 더 많이 강조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심화 개념까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것들을 먼저 연습을 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다양한 문제 이제 대치해서 이제 다양하게 내신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이것저것 많이 겪어보면서 내가 방학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진짜 시험에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조금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할 때도 방학 때 어떤 내용들을 완벽히 딱 알아야 되는지 그렇게 먼저 구성을 해놓고,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꼭 저와 공부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 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제 교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이번 공통수학에서는 사실 올해까지의 수상, 수하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달라진 포인트라고 하면 행렬이 추가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강사들 입장에서 새로 추가됐다인 거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이 과목을 배워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렬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행렬이 들어갔을 때보다는 내용적인 축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상하에 해당하는 단원의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재를 구성할 때 저하고 방학 때 배웠던 내용을 학기 중에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어떻게 그렇게 할지에 대한 효율성을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구성할 때 방학 중 교재부터 시험 볼 때까지 전체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맨 처음에 보이는 작은 책이 이제 제가 알려줄 개념들을 다시 제 손으로 다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개념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이나 이런 거 알아야 돼, 공식들 중요해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쓰면서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사실은 나중 되면 이제 쓰느라 바쁘지 제 얘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정리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념 노트도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써서 학생들한테 핸드북 형태로 나누어주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은 방학 때 이 교재로 공부를 하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반복적으로 공부를 한 후에도 학기 중에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잘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들춰보고 혹시나 자기가 모르는 공식들이 있으면 다시 이 핸드북에다가 다 한 권 안에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이 단권화를 시켜서 이 책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는 일단 A2G라는 교재로 방학 때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가 알려줬던 그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에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어려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교재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큰 특징으로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이런 내용이 중요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알려주고 나서 시중 문제집을 그냥 풀게 하면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수업 때 배웠던 걸 이 문제에 적용하면 돼 라는 게 저는 보이는데 학생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크북도 몇 년 전부터 아예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서 제가 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거의 숫자 바뀐 수준, 그리고 표현이 바뀐 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해서 워크북 자체도 본 교재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워크북을 보면 이제 제가 유형 이름들을 본 교재하고 똑같이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을 풀다가 나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본 교재를 다시 봐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풀었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다시 연습을 해야지 할 수 있게 워크북도 제가 정말 신경 써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기 중보다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 하는 것들을 워크북으로 다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전체적인 유형을 좀 더 연습을 할 수 있게 저희 학생들은 개인별로 다 시중 교재를 1대1로 선정을 해서 방학 동안에는 클리닉 시간에 그 오답까지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어머님들과 그리고 학생들한테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학생 개인별로 그날 어떻게 어디서 수업을 했고 어떤 내용을 수업을 했는데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오답 노트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매 수업 시간마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업로드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과제가 그 전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밀린 과제를 끝냈으면은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거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워크북 여기 나갔어 라는 것까지 눈에 볼 수 있게 해서 방학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학생들이 내가 전체를 다 끝냈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 이번 방학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우선 과제에 따라서 과제는 완료를 다 하고 그리고 추가로 오답 노트까지 조금 완성해서 딱 완성을 해서 3월 달에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방학 때 저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 2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들었던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개념 40%, 유형 60%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개념에 조금 더 치중하기보다는 개념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내신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다루다 보니까 개념 40%, 그리고 전체적인 유형,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60%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본 수업 때는 항상 수업 시작할 때 테스트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웬만하면 필참할 수 있게 못하더라도 둘 중에 저희 수업이 이제 주 2회 반이기 때문에 2회 중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 시간에는 저희 시작할 때 봤던 테스트에 대한 오답과 그거의 유사 문제까지 해서
틀렸던 문제라도 다시 한번 더 연습할 수 있게 다시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좀 하고 이때는 1대1로 저와 조교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질문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학생은 여기가 부족하구나라는 것까지 채워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아무래도 입시의 변화도 좀 크고 걱정도 되게 많이 이제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겨울방학 때는 시간도 많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나는 이제 예비 고1이 아닌 고1의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수업 때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